제가 그때의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 일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 아유, 폭행이 이거 뭐. 때리면 맞고 좀 안 맞는 날 있으면 야 오늘은 내가 살았다 좋다 좋은 날이다 행복해하고 있고 너희 개 내가 정리하고 한 번만 더 죽여버리지. 네,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말고 하라고 이 개야. 네, 죄송합니다. 야,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지금. 야. 죄송했습니다. 아니 왜 이래요? 멱을 그냥 따버리고 싶네 진짜 이거. 조폭 빼앗치는 4명의 가해자들은 동료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요? 조직폭력배가 아닌 거죠?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대출날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약 7개월간 직장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금품갈취, 협박, 심지어 고문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다 베끼고 무릎 꿇리고 물고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얼굴에 막 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 손가락 오늘 한두 개 자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곳에서 탈출했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십자인대도 파열됐습니다. 아, 이거 심각한데요. 게다가 왼쪽 눈 각막이 찢어져 세상은 흐릿합니다. 여기는 일단 새까맣고 피디님 얼굴 제대로 안 보여요. 솔직히 주변에 지렁이들이 막 수천 마리가 돌아다니고 아이고. 아, 지극히 평범한 4사람들이 꾸민 잔혹한 범죄놀이. 나는 왜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걸까요? 비가 올 듯 먹구름이 잔뜩 낀 날, 아들을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작년 중반 전부터 이제 계속 누구 몸을 이렇게 다쳐오더라고요. 많이 터져서 꼬매오고 작년에는 막 그냥 다리도 막 이렇게 코끼리를 좀 부어오고 막 그냥 오다가 어떻게 접촉사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상대하고 그 이유 같지 않은 일을 돼서 우리는 얘가 평상시에 우리 아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듬직한 5대 독자 김민수 씨. 어디 내놔도 걱정 없던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4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 그날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합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인가요? 아, 저 직장 동료입니다. 네. 동료예요? 예. 바꿔줄까요? 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래 잠깐만 바꿔줄게요. 네. 이상한 직감에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며 통화를 하는 아들. 동료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애가 얼굴이 파래져갖고 구석에서 개진놈 저기 아저씨 그게 저는 근데 너무나 가슴에 전화를 이제 얘기하고서 나왔어. 나와갖고서 내가 뭐냐고 그때 다 붙였어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 네, 전화 받습니다.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제 대출날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너 보고 집에 가래? 야, 네. 누가 너 보고 집에 가래? 아니 물어보자. 야, 누가 너 보고 집 가라고 했어? 아까 그 인증서 그런 거 없으면 빨리 집 가. 누가? 예. 뭐 소리 하고 있어. 그날을 제가 그거 전화를 안 받았으면 아마 지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오늘이 엄마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자기는 세상을 떼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들을 집단 폭행한 직장 동료들과 원장. 우리는 이들의 범행이 담긴 영상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학원 교무실에서 여자 동료가 발로 김 씨의 다리와 허리를 수차례 찹니다. 막 차는데 그냥? 또 다른 범죄 영상에서는 겁에 질린 김 씨의 무릎을 수차례 차더니 종이로 얼굴을 때립니다. 가해자는 10살이나 어린 여강사 최현정 씨입니다.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뭐야 저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9살 어린 직장 동료 박철민 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 아, 아니 아유, 아니, 저게 말이 되나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요. 아. 폭행을 한 뒤에 상처가 남아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모습이에요. 직장 동료 이준현 씨는 잔뜩 움츠려 있는 김 씨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가해자는 직장 동료 3명. 주범은 이 학원의 원장입니다.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문을 닫아 걸고 아유, 참.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먹이면서 구타를 하고 감금시키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서 옷에다가 싼 적도 아우. 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10년 넘게 임승호 원장 밑에서 일해왔다는 그는 그곳이 지옥이었다 고백합니다. CCTV 있는 곳에서 저를 가둬놓은 다음에 문은 여기 있고 여기 서 있고 책상이 있고 저는 여기 안에 박혀 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인천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며 유명세를 탄 임 원장. 보습학원과 영어학원 등을 운영하던 실력 있는 교육자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감각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한다는 임 원장은 CCTV로 김 씨를 감시했고 세 강사들은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야 CCTV 꺼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공포감이 막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하면 이제 들어와서 권투글러브 방망이. 김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바로 임승호 원장.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스포츠를 좋아했다는 그는 주로 야구 방망이와 권투 글러브를 휘두르며 김 씨가 쓰러질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아. 너무 심각한데요.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때부터 제 노트북, 핸드폰은 제게 아니었어요. 뭐 1년 그 가까이를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보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 그래요. 피해자가 보는 세상은 검게 변했습니다. 각막 손상, 갈비뼈 골절, 무릎 손상,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막이 지금 찢어져서 각막 멸공이 이제 구멍 생긴 거거든요.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까매요. 제 세상은. 이 눈도 지금 결국은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릎도 지금 장애 진단 나오게 생겼지. 십자인대가 전방, 후방, 안에 내측 반달까지 다 나간 상태고. 더욱 기가 막힌 건 박철민과 최현정은 그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 출신이란 겁니다. 예? 네. 심지어 최현정은 김민수 씨의 수업을 직접 들었던 제자였다는 것. 제자요? 네. 가해자 원장과 이준현은 피해자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야. 이들은 야구 동아리까지 함께온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 아들이 관을 들어줬어요. 그런 내용을 그렇게까지 팼습니다. 너 얘 저기 하면 얘 패고 뭐 하면 원장 줄게 이런 식으로. 특히 더 저기 안 해요. 걔는 가리키는 제자잖아요. 제자예요. 제자가 지금 30도 안 되는데 선생님을 그렇게 구타를 하고 때리고 아이고, 참.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믿었던 사람들이기에 더욱 힘들어했을 내 아들. 아니, 엄마는 용서란 말을 지웠습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용서가 될 수 없고 법에서 용서를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복을 내가 할게요.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쫓아가서라도 제가 할 거예요. 민수 씨에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가해자들이 이 방송 출연을 했나요? 이거 아시죠? 예, 제가. 신동엽 씨가 진행하던 예, 방송인데요. 맞아요. 이분이 대표 가해자 씨 이게 저 그리고 위에는 졸업생들인데 가해자 씨 사연자로 나오신 분은 이 방송에서 동료 강사였던 안재준 씨가 임 원장에 대한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이고.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죠? 아드님은 이제 혹시 어떻게 사망하셨어요? 집 사는 오피스텔에서 없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런 거를 억울하지만은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내가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 도대체가 그 속으로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나한테 엄마한테 부모한테 말 한 자리라도 좀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의 뭐 그날에 1일날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날 3명이서 회의를 했다고 했어. 안재준 씨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폭행을 당했어요.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제 그 원생 술을 좀 많이 속여서 보고를 한 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대표 원장이 화가 많이 났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좀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3층의 학원을 인수를 해라. 너가 뭐 임대료나 뭐 강사 임금이나 그건 너가 다 부담해라. 그러고 나서 1월 3일날 그 일이 벌어졌고 임 원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김 씨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네가 알아서 가라 이제
니네들한테 빼먹고 다 빼먹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지금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우리한테 그날 일이 아니었어. 4월 15일이 아니었으면 그냥 묻어가서 혼자 갔으면 그냥 홀로이 가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살았다고 그 말에 내가 진짜 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한 끼. 상처를 숨기고 고통을 참아가며 그 밥 한 술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왜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명랑했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떤 친구였어요? 네, 항상 뭐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생기고 활발하고 술 같은 거 마실 때 항상 뭐 리드하고. 퇴장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민수 씨가 많이 변해 있었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 이상한 부탁까지 했습니다. 술자리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쭉 갔다가 횡설수설하다가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끊기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탁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상황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고 너가 나한테 빌려준다는 거를 녹음을 해서 뭐 보내야 된대요. 무슨 말이죠? 네? 이상하네요. 가해자들은 김 씨가 돈을 빌리러 갈 때 반드시 통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가 가해자들에게 전송했던 녹음 내용 중 일부입니다. 아 근데 네 말할 데가 없었어 진짜. 한 뭐 5개월쯤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5월 6월? 아유 정말 이모가 열심히 옥수수 팔아서 내가 해줄게. 내가 옥수수 열심히 팔면 해줄게. 아이고 큰일 생겼어. 무슨 일? 잘못해가지고 사금융 잘못 써가지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그거 갚아야 되는데 큰일이다. 뭐를 갚어?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며 학원을 적극 홍보해온 임원장. 최근에는 유아 영어 학원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임원장은 학원 2곳의 원장직을 김 씨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이란 직함이 좋았지만 순전히 미끼였습니다. 저희 학원 이제 정산표 보고 막 하면서 문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 조는 제가 건드린 게 없다. 공금이 나가면 그 공금을 입금을 해줘야지. 제가 그걸 어떻게 사비를 쓰냐. 그거를 제가 일절 부인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 안 믿어줘요. 수년간 학원 교재비와 운영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던 원장. 결국 개인 사비로 먼저 결제를 한 뒤 운영비가 들어올 때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것을 횡령이라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래? 변제 어떻게 할래? 계획서 써와. 그 변제 계획서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또 쓰게 하고 때리고 또 쓰게 하고. 김 씨는 변제 계약서를 써야 했고 5,12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러는 네. 거군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렇게 그렇죠. 해요. 변제 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상담과 수업 준비를 게을리했다며 갖은 트집을 잡아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유를 막 만듭니다. 뭐 세금 신고를 또 네가 잘못했었네. 알고 보니까 또 뭐 미수금 처리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너가 학원에 피해를 줬으니까 4,650이 아니라 7,000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7,000, 1억, 2억, 3억, 마지막에 4억까지 가요. 4억이요? 저걸 4억을 갚으래요. 나중엔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지인들과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뭐 알아봤냐고. 이름이랑 다 말해. 저기 월변 업체들이랑 그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름 말하라고. 야! 네. 이름 말하라고. 대부 업체 말고. 야! 대부랑 그다음에 거기 포털 사이트에서 되는 거 일단 다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디 했다고 그냥 말이 날라고. 이가 가져오라고. 네. 예, 잘 왔습니다. 예. 신속상의 길. 예, 저기 현금 서비스는 찾아서 왔습니다. 얼마 찾았어? 470 찾았습니다.
왜 오늘 한도가 470원? 다른데 더 안 돼? 그 현금 인출은 그 최대 600입니다. 그래서 다 아니 안 받는데도 많고 꺼주시고 지금 2천 받아올 때 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 왜 나 월요일 얘기 내일 얘기 지금 통화 안 된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물어보잖아. 돈을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어김없이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잔인한 고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야 안 되겠다. 이 새끼 우리가 작업하자. 비닐 갖고 와. 그래서 비닐이 나와서 비닐을 깔고 그 박스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투명 테이프. 그걸 칭칭 묶고 입 막고 테이프로. 그 다음에 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바닥에 그 비닐 있는 바닥에 놓고 칼을 갖고 와요. 이런 쿡쿡 찔르는데 칼 등이 아니에요. 칼날로 쿡쿡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간이고 여기가 콩팥이고 오늘 요거 2개 가자.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너 내일까지 얼마 2천 해올 수 있어? 있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피디님 같으면. 현재 김 씨는 3,460만 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고 5천만 원이 넘는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변제금 때문에 우유 배달과 택배 일까지 해야 했고 그 돈마저 가해자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밤에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하고 플렉스 하겠습니다. 그게 플렉스가 로켓 배송이거든요. 새벽. 그러니까 저 아침에 유치원 가죠. 쭉 갔다 학원 가죠. 학원에서 12시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구로로 날아가요. 그래서 바코드 찍어가지고 배달해주고 새벽 4시에 들어와서 5시에 잠들고. 민수 씨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하루 2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새벽 배달과 학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폭행을 빌미로 내세웠던 횡령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려 할수록 벗어날 수 없었다는 민수 씨.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장님은 전화해가지고 나 범죄를 저질렀다. 학원 돈을 횡령을 했고 그 친구가 거의 몇 억을 해먹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자들 스폰하고 조건만 남하고 여기저기 성매매 다니고 유흥에 다 썼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테 돈 빌려주지 말아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전처, 지인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악성 소문까지 냈습니다. 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누군가 도와주거나 그럼으로써 이게 해결이 돼버리면 더 뜯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통화한 거 녹음했어 안 했어? 그거 내가 녹음하라고 했잖아.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예. 녹음했어 안 했어? 친구도 너한테 돈 보내주고 있어? 친구도 너한테 돈 보내준 것도 없고 이 X게 돈 뽑은 것도 없고. 20개의 알약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폭행을 당하는 기억들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침 전에는 불면증, 수면장애니까 제가 30분마다 깨요. 30분, 1시간마다 깨니까 이제 그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그래도 깨요. 전문가는 누구나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거를 갖다 당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고 학습된 절망이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폭력에 노출이 되다가 보면은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제일 본인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으며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3개의 학원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해온 임원장. 피해자와 친했던 후배 그리고 제자까지. 이들은 왜 함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어느 선을 넘게 되면은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하면은 허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가해자들은 단지 재미로 피해자한테 폭행을 가해요. 원장과 강사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일까? 원장과 공범인 강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집단 폭행의 현장인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진 학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근데 거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문이 안 닫았어요.
아, 문을 닫았어요? 네. 아, 언제부터 좀 안 오는 거예요? 한 열흘이요. 임원장이 대표로 있는 보습학원과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의 학원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공동협박, 특수상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원장과 동료 강사 2명이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한 행동들이나 이런 문제를 좀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미안하긴 하나요? 취재 당시 피해자의 무릎과 허리를 차던 10살 어린 여강사는 아유. 불구속 기소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MBC 실화탐사대 방송팀입니다.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3,600여만 원의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피해자.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인테리어 비용 등 원장에게 받아야 할 돈이 1억 8,39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도 세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일을 시킨 것, 거기에 따라서 자신이 임금을 갈취했다 중간에, 그래서 중간 수입을 얻었다라고 본다라면 가장 처벌이 센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취재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측이 여러 번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다는 것. 뻔뻔한데요. 그쵸. 가해자 측 가족 그리고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인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씁니다. 평화로웠던 한 가정을 풍비백산으로 내몰아 놓고도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는 가해자들을 칼까지 들이대고 죽이려까지 했던 가해자들을 엄벌 탄원합니다. 아내와 아들 뒤에서 남몰래 울어야 했던 아버지. 아빠, 엄마 밥 좀 차려줘. 맛있는 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바람에 꼈어요. 솔직히. 아, 정말 밝고 건강하셨네요. 이때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네. 부모님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더 살갑고 더 자주자주 소통하는 아들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